네, 공매도 재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요. 지금부터 좀 준비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퀀트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퀀트를 하시는 분들은 뭐 보통 전공이 뭔가요? 다 뭐 통계학 이런 거 하시나요? 네, 통계학도 있고요. 네. 네, 뭐 이제 사회과학 쪽도 있고요. 연구위원님은 네. 사회과학 쪽이세요? 저는 통계 통계 응용통계학과 쪽이시군요. 나왔습니다. 네, 좀 이성적인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다음 주부터 공매도 재개가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지금 시티은행이나 이런 보고서 같은데 보면 코스피 2,900까지 간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영향을 재개 이후의 영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일단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네. 부정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국의 펀더멘털이 글로벌로 이제 돋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의 펀더멘털이 좋지가 않으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요. 한국이 지금 이제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추정치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반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약간 좀 급변이 되게 된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과거 사례가 중요하겠죠. 2009년, 11년도, 21년도 모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재개 후에 1개월 이후에는 거의 뭐 횡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된 이후에 직후에는 1, 2주는 약간 빠집니다. 약간 리스크에 대한 어떤 반영, 뭐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고 거래 대금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 동안에 그게 회복이 되고 3개월 이후에는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원인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왜 사실은 저렇게 이제 올해도 그렇고요. 네. 과거 사례도 그렇고 외인 수급이 약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뭐 최근 며칠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좀 외인들이 팔았다는 거죠. 예. 2009년도도 그렇고 11년도 그렇고 21년도 모두 다 공매도 재개 전에는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매도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미리 이제 선반영을 하고 이제 공매도를 하는 현물을 숏을 하면서 그 현물을 이제 인덱스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예. 공매도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의 잔고가 지금 3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네. 한국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 잔고가 11조에서 12조가 정상적인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조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미리 선매도를 하고 공매도 잔고를 11조 원까지 쌓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럼 시장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현물을 공매도로 싸면서 즉 개별 종목군들을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선물은 이제 롱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좀 덜하면서 공매도를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재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 일단 과거 사례 측면에서는 네. 이게 이제 팩트인 거 아닌가. 영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공매도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되면 공매도 잔고가 어쨌거나 쌓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쌓인다는 거는 이제 매도를 미리 친다 이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공매도에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서 공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네. 이제 그런 공매도라는 게 외국인들도 많을 먼저 거잖아요. 팔고 나중에 빌려서 갚는 거니까. 그렇죠. 먼저 이제 파는 작업들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신데. 맞죠. 예.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롱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매도의 잔고의 포지션이 평균적으로 11조 원이 쌓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1년 반 동안 안 했기 때문에 3조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한쪽으로 막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쌓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한국 주식을 인덱스를 네이키드로 숏을 잡으면서 하는 컨셉은 아니다. 선물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국내 증시의 어떤 인덱스를 매도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걸 스위칭하는 방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물론 8개월 동안은 외국인들이 계속 8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또 특이한 게 최근 한 주 동안에는 2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해왔단 말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공매도 재개 앞두고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낮습니다. 좀 전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개가 된다면 어찌 됐건 이제 현물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 포지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지수를 이제 매수하면서 이제 이걸 약간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같고요. 선반영이 일어나는 중이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과거에는 공매도 재개 직전까지는 매도세를 보이다가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되면 이제 예고가 된 공매도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매수 전환을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너무 낮았던 공매도 시스템을 공매도의 잔고의 어떤 컨셉을 좀 이제 높이는 과정, 평균 수준까지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의 어떤 액션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개 이후 한 달 동안에는 뭐 거래 대금은 조금 빠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수익률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섹터가 이 공매도의 타격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오른 쪽이 타격도 더 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공매도 잔고는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매도 거래 대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의 확률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이 좀 유리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예. 그리고 공매도 케이스 스터디도 할 수 있겠죠. 과거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에 어떤 스타일이 좀 좋았느냐, 어떤 컨셉들이 좋았느냐 이걸 분석을 해본 결과 퀄리티 팩터, 로우볼, 이제 주가 낙폭과대 이런 컨셉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과열된 종목군들은 좋지가 않았고 이제 뭐 부채가 너무 많다거나 ROE가 너무 낮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숏의 대상이 좀 됐었던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수급이 너무 과도하게 몰렸던 그런 종목군들, 과열된 주가가 과열된 종목군들은 예. 또 리스크가 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일을 조금 예. 좀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 1년 순매수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관하고 외인들이 1년 동안 많이 샀던 많이 이제 샀던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1년 동안 많이 산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죄송합니다. 긍정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기관하고 외인들이 많이 1년 동안 충분히 매도를 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빈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관하고 외인들이 수급이 많이 비어 있었던 측면. 예. 공매도 순현금. 리스크가 적겠네요, 당연히. 맞습니다. 예. 저건 이제 긍정적인 스타일이니까요. 순현금상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부채가 없는 쪽입니다. 현금만 있는 빚수가 맞습니다. 좀 적은. 예, 네. 부채가 없는 이제 순현금 상위가 좀 이제 성과가 좋았고요. 네. 낙폭 과대는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고 ROE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쪽이겠죠. 네. 그리고 거래가 최근에 엄청 급증을 했던 뭐 약간 좀 고베타죠. 네. 그런 컨셉보다는 이제 로우볼 거래가 오히려 감소한 쪽들이 좋을 수가 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공매도 재개 때 긍정적인 스타일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매도가 다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게 이제 추출해본 결과 공매도가 부담스러웠던 그런 스타일의 종목군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나니 네. 이런 스타일이 남았다라는 컨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스타일들이 일단은 통계적으로 퀀트가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스타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네. 보면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은행, 자동차가 나옵니다. 오, 예. 반도체, 은행, 자동차, 보험, 호텔 레저 이런 쪽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스타일의 거의 다 적합한 그런 측면이 되고 있고요. 예. 불리한 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철강, 상사, 통신기계, 비철금속, 뭐 방산도 그렇고요. 방산도 불리합니까? 예, 방산 조성도 불리한 쪽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써 있지는 않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선방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쪽에 지금 투자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네. 조선방산이 공매도 재개 시 좀 불리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주가가 많이 과열이 됐고요. 낙폭과대 측면에서 좀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ROE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도 사실은 조금 많이 쏠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하게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당 업종군들,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 나와 있는 그런 업종군들은 개별주기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이제 이거를 예견했건 이제 선반영 측면,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매도 이슈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큰 이슈는 아닌 게 어떤 하나의 수급 이벤트입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추세성이 중요하겠죠. 어떤 스타일이 좀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올해의 핵심적인 스타일은 한국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올해 1분기, 2분기는 역성장에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스타일 컨셉으로 보면 성장의 희소성이 반영이 되고 조금만 성장이 되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수급적으로 상당히 과하게 성장의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추세가 좀 더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해당 업종군들이 지금 약간 이제 올랐다가 좀 선반영되면서 좀 빠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저 종목군들이 과열 종목군들이냐? 과열이 조금 해소가 되는 업종이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업종군들 안에서도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고 해당 업종군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제 지금 내용들은 거의 이제 여의도의 어떤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됐던 측면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 한국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부진하고 성장의 희소성, 성장이 목말라 가는 그런 컨셉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이 되는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매도 재개가 되고 해당 그 업종군들에 대한 어떤 이제 과잉 매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해당 업종군들은 무조건 숏이고 뭐 계속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잔고가 지금 3.5조 원인데요. 11조 원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해당 업종군들이 저점 테스트가 있을 수가 있겠다. 다만 우리 평균적인 수준이 한 10조까지 공매도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공매도 재개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다시 이제 뉴 노멀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장이 나오는 업종군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일례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에 2차 전지 업종군들에 대한 공매도가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상당히 쏠리면서 근데 해당의 시기에 어떤 이익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성장 해소성이 계속 목말라 가고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서 결국은 2차 전지 업종의 피크를 이 공매도의 쇼커버가 만들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분명히 또 이번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매도가 사실은 주가 하락을 100% 이제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CG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목별로도 혹시 어느 종목들이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CG가 준비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군들의 이제 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나와 있네요. 있네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연구위원님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이 이제 유망하다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우리가 인버스를 사놓고 코스피를 이기자라는 싸움에 있을 때는 공매도 전후에 공매도 잔고가 평균 수준까지 회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해당 종목군들이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가장 또 근데 이제 핵심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종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금융 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당 업종군들의 대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컨셉의 어떤 우리 컨셉을 감을 잡기에는 조금 더 이제 종목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업종 컨셉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결론적으로 좀 부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과거 사례에도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코스피 200이 코스닥 150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얘기는 코스닥 150,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 코스닥 150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식 선물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선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에는 그냥 코스피 150의 개별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군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공매도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 보고서는 3월 19일에 나왔고요. 예고된 공매도 재개 시장 영향과 유망 스타일 이렇게 하나증권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트 전문가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